자, 오늘도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분위기예요. 콧대 높던 서울 집값 하락 현실화. 하반기 반등 가능성 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향후에 뭐 하반기 들어서 조금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 매매가 하락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진짜 더 크게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매가 하락은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거래 절벽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울 집값 하락이 대부분 지역에서 현실하면서 하반기에는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뉴스에 따르면 그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 지표예요.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하락 신호로 여겨진다. 다만 서울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늘고 있으나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매수 대기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현저히 높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거래 절벽 형성이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6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4주간 보합세를 유지했던 강남구가 하락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쭉 내려가는 가운데 강남구는 계속해서 하락은 안 하고 보합으로 하다가 강남까지 이렇게 내림세로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4주 연속 0.02% 상승한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동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을 했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강남 4구 중에서는 서초구만 상승을 했네요.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매수가 위축된 가운데 청담, 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이 하락 전환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꼽힌다. 지난해까지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과 입주 잔금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의 개인별 초음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거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내일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계속 대출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매 수급 지수 이제 여러분 다 알죠? 100이 안 되면 안 살라고 한다. 굉장히 좀 낮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내다본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 인상.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경기 불황에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수세가 줄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 매매가 하락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아까 서두에 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뭐 좋은 얘기는 없고 안 좋은 얘기인데 자, 이건 또 뭐예요?
극심한 거래 절벽에도 아파트 매매값 올랐다. 인천, 세종, 대구, 대전 네 곳만 하락을 했고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3% 올랐네. 서울 25개 구중 22곳은 올랐고 세 곳은 떨어졌네. 이게 뭔 소리지? 자, 지금 7월이에요. 그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이제 5월부터 따진다면 이 6월 말까지, 그죠? 상반기에 대한 결론치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을 이렇게 올려놨나에 대한 가장 큰 주범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요. 조정대상구역에서의,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양도세 중과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기 때문에 공급량이 이제 팔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또 팔고자 하니까 차라리 증여를 주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일단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숨통에 튀어서 빨리 내놓는 분들 때문에라도 했는데, 정말 전 정부에서는 그것만큼은 최고의 악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집값 이 상승 기류가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상승. 서울에 25개 구중 22곳이 올랐다. 3곳이 떨어져.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전부 다 떨어져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보합 상승을 기류를 했던 뭐 서초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동작구를 제외한 곳에 전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상반기 결산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올 하반기에도 소폭이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지수가 아니라 떨어지죠. 지금은 가격 상승 하락 요소가 시장에 공존하고 있어서다. 자, 올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 250만이죠. 이 정부에서의 공급 계획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 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가장 쓰라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규제 풀린 지방 부동산 시장 반등 여부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규제가 풀렸다. 자, 뭐 투기과열지구하고 이제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제되고 나니까 지난 2019년 부산 등 해제 후에 상승 사례도 있어요. 예. 자, 뭐 대구, 대전, 경남, 창원 등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는데, 자, 앞으로 과연 반등할 거냐? 예. 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투기 과열지구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뉴스 해설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49곳 투기 과열지구에서 6곳에서 해제돼서 지금 43곳이고요. 조정대상구역 102곳에서 11곳이 해제돼서 101곳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6곳, 그리고 조정대상구역 11곳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있는 곳들이고, 그리고 조정대상구역은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중과 여러 가지 좀 규제가 많은 곳들인데, 이게 풀렸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규제적 해제된 후에 반등 기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 조정재정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11월 해제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2019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는 추세였다라고 봤을 때 과연 해제된 지역들이 과연 반등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아선 상황이라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등 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오늘도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뉴스 전달을 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윤곽을 이참에 이제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이제 삼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듣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체계적인 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이 부동산 정보를 잘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